오후에 기회를 포착해보는 정오의 고래사냥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 MTNW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리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인 종목만 움직이는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종목들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2,900원대 말씀 주셨고 정확한 매수 급소였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상한가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대응 방법 설명해 주시죠. 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형 AI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랑 지금 손잡고 가고 있는 겹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만큼 이 겹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겹인데요. 2022년도 3월 달에 여기 721선 돌파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2023년도 때죠. 예, 돌파하고 지지받고 5월 달에 여기가 매수 급소였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 쭉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단기는 이제 5월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5월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아직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대량 매도 물량도 나오지 않았고요.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돌파하면서 장기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신제품이 나올 올 여름철 이후 9월 달 그때까지는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는 일단 계속 5월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5월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일선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일 알루미늄도 리뷰 들어볼게요. 조일 알루미늄도 6월달, 7월달에 꾸준히 말씀 주셨고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장중에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14% 정도요. 특히 오늘 4천만 주라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제가 3,000원 이하에서 좀 강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있죠. 주식은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떻게 접근해야죠?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거죠. 오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고 강세봉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들의 대량 매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월봉상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종목은 3,000원대에서 2,980원이긴 하지만 3,000원, 2,980원. 여기서 누가 들어왔죠? LG화학 쪽에서 투자한 대규모 펀드에서 이 LNF와 대주전자재료를 투자했던 펀드죠. 그쪽에서 300억 투자가 이 회사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시설 투자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LG 쪽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은 조일 알루미늄 오늘 전고점 돌파 3,200원대 이탈되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요. 3,0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잘 리뷰를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스코넥도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폴더블 폰 플러스 수소 관련주다라고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3거래일 연속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틀 뒤에 그 갤럭시 폴더블 폰 공개가 되는데 그런 모멘텀 받아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수소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폴더블 폰 관련주로도 움직이죠. 그런데 두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삼성 S자의 2차 전지 부품을 공급하고 그리고 역시 1차 전지 쪽에 이 사우디 투자 유치설까지 있는 겹이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매입이 이제 오늘도 3만 주 5장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중반 정도면 자사주 매입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언팩 행사와 함께 급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전고점 돌파한 만큼 이 종목도 1,800원 이탈되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이탈될 것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떨어지면 더 저가 매수기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왜? 최근 들어 1,600원, 1,700원대에선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 20억 가까이 매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라인 때는 집중, 급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721선 돌파할 때, 지지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죠. 이 기업도 올해 3분기부터 해서 공장 매각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역시 이제 12투자가 작년도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투 신호도 나오지 않았고
주포 세력, 기관 세력들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추가 반등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R텍도 리뷰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100% 넘는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단기간에 정말 크게 급등했었고 지금 기간 조정 겪다가 또 다시 바닥에서 반등하는 추세거든요. DR텍은 이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기업은 지금 신용 물량 때문에 최근 들어 흔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사실상 대형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AI 디텍터를 개발해서 공급을 진행 중에 있다. 양산에 들어갔다. 그만큼 이렇게 오늘부터 파라볼릭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차트 위치 이제 밑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신용 물량으로 추격 매수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500원대에서도 기관 세력들이 200억 투자가 더 들어온 만큼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조정 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만 안 사면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 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DR텍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와이팜도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자, 7월 달에 이 정오의 고래사냥 시간에서 말씀 주셨던 종목입니다. 4,000원대에서 말씀 주셨는데 벌써 주가가 5,400원까지 올라갔고요.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5일선 잘 유지를 받으면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업사이드 열어두고 보세요? 예, 원래 제가 이제 2023년도 7월 달에 3,200원대, 3,500원대 이 부분에서부터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상승 기조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여기서 제가 꾸준하게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강세봉이 나오죠. 일단 이 기업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공개가 임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폴더블폰뿐만이 아니고 갤럭시 S24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공급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7,000원대에서 이미 142억이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죠. 앞으로 그 신제품이 어디에 공급이 될까요? 개발을 완료해서 브로드컴을 겨냥했다. 그 말은 즉슨 애플 쪽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애플은 내년도에 AI 쪽에 또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앞으로 또 애플카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 쪽의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리고 이 애플카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와이팜도 잠재적인 후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 LG전자 쪽의 사업부에도 이미 자동차용 역시 이 5G 전력 증폭 모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쇠주까지 만약에 엮여서 나중에 움직인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전개될 수도 있죠.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신제품을 열심히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역시 280억의 대규모 시비 투자도 이절 0%로 유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와이팜 지금 아직 오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투주는 안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 시전 없이 강세봉 잘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리뷰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바로 들어볼게요. 매수 급소를 포착한 오늘장 주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작년도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런 리튬 관련주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소재 쪽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CIS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장비 업체 중에서 크게 못 올라간 기업 중에 하나죠. 이 PNT라는 경쟁 업체가 이미 8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SFA가 2천억 이상을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인수를 했거든요. 최근 들어 3자 배정 유중으로도 지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이제 신무기들이 장착이 돼 있죠. 전고체 배터리 쪽에 고체 전해질 삼성 S대랑 국책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립 장비, 생산 설비까지도 역시 CIS를 빛낼 신무기 3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장은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왔을 때.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시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부분을 이 LFP 배터리가 좀 메꿔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국내부터 시작해서 해외 쪽에 대형 배터리 회사에 공급을 안 하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이미 수주 잔고만 8천억을 육박한다. 그런데 전극 장비 업체 중에서도 독보적 기술력이 있고 고체 전해질 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 좀 어느 정도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급반 응시는 나오고 있죠. 다시 눌러놓고 첫 5일선 회복 21선 돌파. 이제 중장기는 20개월 평선 돌파와 함께 이제 2020년도 때 정별 초입 국면
그 위치에서 20개월 평소 돌파하는 국면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CIS 이번에 기관 투자가들도 400억 이상 투자가 유치가 되고 나서 아직도 절반 이상 다 빠져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추가 반등 노려보면서 오늘 같은 날 첫 올선 회복하는 날은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3 부근 역시 매수 급소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녹스를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배터리 소재 쪽이죠. 테슬라향 전략 공급을 검토 중에 있다. 실리콘 응급제 파우더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MLCD가 이제 지난주부터 빨갛게 밑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35,000원대가 기간이 지금 최근 들어 CB 투자 이자율 0% 리픽싱 조항이 없습니다. 35,000원 이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60일선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는 만큼 오늘도 시가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운피플을 볼 수 있는데요. 라운피플 오늘 거래량 없이 아주 기간 수급 이탈 없이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8,800원대가 이제 최대 주주 자사주 매입 단가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기간 투자가 키움부터 시작해서 300억 투자가 8,800원대에서 이자율 0%로 12투자가 들어왔죠. 2년여에 걸쳐서 아직 만원대까지 해서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원 이상까지 기간 투자가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20년 돌파가 임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의 조정은 과열 종목 지정 예고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재료 끝나지 않았고요. 새로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 AI 플랫폼, 차세대 AI 플랫폼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AI 반도체도 정부 국채까지 수주하면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폐배터리, 특히 전기차 소재 사업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 M&A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만큼 5개월 평선 회복되고 다음 달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 앞으로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K, LG랑 역시 협업하고 있는 AR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페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페스는 재료가 역시 앞으로 애플 쪽의 재료까지 엮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국내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애플이 작년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국내 업체 ADAS 칩을 개발을 의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애플 쪽이랑 이제 패키징 쪽이 협업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페스는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이 28,000원대에서 90억이 들어온 만큼 이번 주 주봉 3바닥 신하고 눌림목 조정 줄 때가 매수 급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개월의 평선 이제 막 돌파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배터리 쪽도 좋지만 역시 반도체도 앞으로 시장을 이끌 가장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종목 4가지 CIS, 이녹스, 라운피플, 네페스 이렇게 전달을 받아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예, 상반기 베스트 제가 달성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부터 해서 반도체 쪽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일알미늄 지난주 적중을 했습니다. 제2의 또 대박주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반기에도 대박날 종목들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